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면서 양시장 다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잡아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미국 연준의 연내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보스턴의 여는 총재가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 참여를 하는 보스턴의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살짝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부담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미팅에서 어떻게 이제 표명이 되는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내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남은 2023년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분간은 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초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증시라든지 증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 증시에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비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신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2% 넘게 빠지면서 8,170원, 6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파스넷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빠지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가는 16,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주인 한성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넘게 낙폭을 키워주고 있고요. 5,850원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알체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가 어제 공개된 이후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11%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13,3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9%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26,3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성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산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일본산 수산물 관련해서 불매 운동과 관련한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수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성기업이 중국 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산물, 가공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돼서 어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오늘은 이제 그에 따른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서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상태고 지금 그 오염수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의 거래량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어제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10%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성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성기업의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수산물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규 접근도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400억대에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한 8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주 과열된 상태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5,900원대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5,4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800원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가는 그래서 5,400원대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만 버티는 전략을 취해보시고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6,800원, 손절 라인은 5,4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휴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휴비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매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오전 4대 건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가는 그래서 5,400원대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부터 계속해서 맥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오염수 관련 종목들, 테마주들이, 이 테마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른 변동성과 뭐 이런 선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 휴비스가 오늘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그동안 매수를 못했는데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현재 이 맥신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맥신이 움직였고, 그리고 오염수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가장 오랫동안 변동성을 보여왔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테마주들의 그 연속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꺼지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지난 22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보유자분들이야 한 번 정도 보유해 볼 만도 하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화요일 22일 저점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 의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한번 잘라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의 연속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일이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스의 경우는 맥신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재접근은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맥신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비스 같은 경우는 재접근은 좀 불가하다. 재접근보다는 차라리 보유하신 분들이 좀 더 보는 게 유리할 정도로 재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신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이 맥신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상용화가 되거나 매출로 잡히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8월 23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휴비스의 고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이 맥신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었던 건데, 뭐 3,6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200%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역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종목군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빠른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이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키웠었던 그 변동성의 폭이라든지 이 변동 속도를 따져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선뜻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니까 전 휴비스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재접근까지도 어렵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스의 경우에는 테마의 지속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도망가자 의견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재접근도 어렵겠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TF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테마주들 모두 조금 약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TFE 역시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TFE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보셨었던 뭐 오염수라든지 맥신 같은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과는 살짝 다릅니다. 다만 이 TFE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어느 정도 연동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FE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마성으로 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긴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FE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쪽에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에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연동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엊그제죠. 어제 시간 외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이슈가 한 번 정도 나와주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태죠.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TFE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이 TFE가 그동안 엔비디아 쪽과 엮였었던 명분이 뭐냐면 이 TFE가 북미 쪽에 대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TFE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중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공략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 북미 쪽에 대한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공략이라기보다는 이제 TFE가 사업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세적으로 밀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TFE 같은 경우도 8,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면 낙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게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투자자분들이 좀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게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FE 같은 경우는 오늘 10%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조금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TFE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5%든 7%든 낙폭을 조금 한 단계 더 키우게 된다면 아마 투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TFE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회사지만 당장 지금 현재 상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FE라는 기업은 지금 당장에는 좀 반등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념해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TF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게 된 그 구간이 클 수 있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접근은 어떨까요? 네, TFE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한성기업이나 휴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뭐 엔비디아 테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테마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맥신이나 뭐 오염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숫자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TFE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게 된다면 재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엮여 있었던 부분들이나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커졌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꺾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일단 나왔으니까. 실적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TFE가 엔비디아 쪽에 엮여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TFE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저점에서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오늘도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3%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분명히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더 나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E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접근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명분 같은 경우는 뭐 분명해요.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만 공략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미 쪽에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북미 쪽에서 어쨌든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 향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잠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들마다 전공정 업체와 후공정 업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TF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후공정 쪽에 대한 메리트가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이 TFE 같은 경우는 재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21,000원대, 현재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면 저는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재접근하기보다는 약 21,000원대에서 재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500원대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1,000원대까지 밀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재접근을 한다면 재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현재가 부근인 27,000원대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휴비스와 완성기업 그리고 TFE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종목군들의 성향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종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이 TF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종을 따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재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주셨는데요. 21,000원 선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시고 이때 손절 라인은 17,500원, 목표 주가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심택은 지금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심택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단 지금 이제 낸드에 대한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안 나와주다 보니까 메모리 비중이 지금 8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심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낸드 업황이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나와주게 되면은 다른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강도 부분들이나 그리고 주가 개선 강도 부분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그냥 차트를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판단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추세면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조정이 중간중간 계속 거쳐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이나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좀 매력적인 타점 구간에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하반기에는 심택이 오히려 지금 실적 부분들은 좀 더 기판 업체들 대비해서 빠르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밸류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좀 홀딩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심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8월 4일에 공략해 주시는 루닛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수익률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루닛이 23일 날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선제적으로 좀 악재로 많이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 루닛 같은 경우가 이번에 2천억 원 정도의 지금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하려고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 상승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지금 외형 성장 부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자금만 봐도 지금 1,000억이 좀 넘게 운영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지금 운영 자금 부분들 제외하고 인건비 부분들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국 일회성 비용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루닛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은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제 보통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악재라고 좀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지금 그리고 루닛이 또 나온 얘기가 33년까지 매출을 10조 원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좀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로드맵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 산업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같이 키운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갈수록 AI는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기적인 부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오히려 좀 루닛의 시가총액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멀티플이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루닛이 시색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일분의 시가 라인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도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루닛에 대해서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의료 AI 관련해서도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까요? 의료 AI는 저는 오히려 지금도 생각보다 그렇게 상승분이 많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국내 쪽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북미 쪽이나 동남아 쪽,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생각보다 좀 크게 확장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빅데이터 기반돼 있는 네이버가 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도 지금 챗봇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군의 성격을 차트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이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긴 다소 어렵습니다. 그 말은 현재로서 의료 AI나 그리고 의료 AI 산업군 자체가 실적이 정확하게 이제는 하반기에 좀 찍혀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결국 인프라가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장비 수출 부분들은 전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더 저는 수출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병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로봇을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추세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지 결국엔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AI는 결국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의료 쪽이죠. 그 의료 쪽 같은 경우도 필수로 좀 모멘텀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좀 괜찮게 받쳐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도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을
화장을 고치고 주가도 고치고라고 힌트를 주셨네요. 네네. 팀장님. 근데 이거 힌트를 보니까 좀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하기가 네.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노래 아세요? 노래 알죠. 화장을 고치고 한번 노래 알죠. 불러주실래요? 제가 이제 그 뒤에를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는 제가 좀 불러볼게요. 네.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그겁니다.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노래 맞을까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라임 좀 맞추려고 이렇게 좀 해온 건데 결국 뭐 제가 볼 땐 키워드에 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화장품 관련주를 하반기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 여타 다른 업종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하락폭이 좀 많이 컸어요. 결국 중국 쪽의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었던 산업군이다 보니까 중국 쪽 매출이 턴어라운드가 나와주지 못하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색조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전부 다 좀 하락으로 좀 많이 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도 보게 되면 인디 브랜드 쪽이나 비중국 쪽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웃퍼폼을 좀 기록을 했는데 반대로 중국 쪽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실적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지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 쪽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축축이 확실하게 네.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6호 모멘텀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호 모멘텀 자체가 화장품 섹터의 전반적인 훈풍을 지금 불어와주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볼 때 저는 오히려 그간 타격이 컸었던 중소형주보다는 대기업을 이제는 좀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대기업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힌트를 지금 화장을 고치고로 주셔서 저는 네. 사실 색조 쪽일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시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품은 색조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들은 다소 뭐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색조 쪽은 충분하게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그간 타격이 컸었던 업종들 밸류 대비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색조 쪽도 당연히 좋지만 오히려 좀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연관성이 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 뭐 근데 화장을 하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초 쪽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뭐 많이들 여성분들은 많이 쓰실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설화수라든지 라네즈 제품도 좀 많이 쓰죠. 네. 그쪽에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장품 하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고점에 좀 많이 묶여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집중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네. 매수를 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이제는 수면 위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올 시기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다소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호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모레퍼시픽에도 현재 붙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 면세점 매출이 600% 이상 올라간다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6호 부분들이 방한을 하면서 면세 매출이 600% 이상 뛴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실적에서 600% 이상의 매출이 면세에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 업계들은 최하 못해도 50%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지금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에서 충분하게 상승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도 6호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탄탄하게 붙어 있고 외형 성장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고성장세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4분기에도 지금 6호가 220만 명의 방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6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6호라는 게 화장품 업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면세, 호텔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방한을 외국인들이 하게 되면은 제일 돈을 안 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관광을 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명소를 다닌다든지 그럼 결국에는 머니를 안 쓴다는 부분들, 지갑을 안 연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반대로 모든 이제 외국인 분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방한을 했을 때 중국이 가장 많이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관광을 하려고 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쓰려고 오는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면은 수술보다 비수술 쪽에 대한 선호,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좀 맞는 부분들도 네. 많고요. 그리고 그간 좀 면세에서 출입을 못했던 부분들에 내가 화장품을 구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방안을 통해 가지고 좀 구입을 하는 부분들이 대량으로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각 기업들이 중국에 내 좀 사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어떠한 좀 마케팅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 그러면 지금 중국 쪽만 어느 정도 매출만 저는 잡히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라네즈라든지 설화수 같은 경우 이미 마케팅이 성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견조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고객사 다변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기업들이 워낙 좀 많고 제품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아모레퍼시픽의 점유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 점유율을 좀 많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쪽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유커 모멘텀이 붙은 상황에서 중국 쪽의 매출이 만약에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게 지표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가 오늘 2%대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 3거래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일봉을 보게 돼도 지금 추세가 바뀐 게 보이고요. 네. 주봉, 월봉도 전부 다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장기 이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주가는 강세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7만 원대가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17만 원에서 18만 원 이 밴드 내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좀 두꺼운 상황이다 보니까 17만 원 저항대를 돌파해 주는 것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17만 원 저항대 매물을 좀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명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관점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만 2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궁금하고요. 리스크 네네. 요인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부분들은 네. 아모레퍼시픽에 남아있는 건 고객사 다변화 현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은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돈이 안 써진다는 거죠. 결국에 화장품에 대한 구인 부분들이 북미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는 매출이 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 지금 유커 쪽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미 브랜드 입지도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중국인 분들한테 아모레퍼시픽을 얘기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 입지력은 지금 강화가 된 상황에서 그간 분명히 못 썼던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군들을 공격적으로 좀 살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전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매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 결국 지금은 주가를 좀 끌어내릴 만한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커 모멘텀에서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간 좀 타격이 컸었던 대기업들 위주로 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빠지는 화장품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화장품주들은 비중국 쪽에 매출이 지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유커 모멘텀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에 대한 이슈가 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처럼 유커 모멘텀이 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간 중국 쪽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좀 강세 흐름이 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5%의 약세를 보이면서 2,518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2%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899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4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도체 쪽에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상대적으로 HBM 쪽이 어제 좀 강세 흐름이 조금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엔비디아 따라 좀 많이 좀 낙폭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 HBM 쪽 같은 경우는 AI랑 같이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입니다. 결국 AI 안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HBM 쪽이다 보니까 네. 결국 수주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특히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볼 것 같아요. 적정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것을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IT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오늘 매도세가 좀 나온 모습이고 코스닥 쪽으로 그리고 지금 제조 쪽에 대한 좀 매도세가 좀 나온 모습인데 반대로 지금 개인들이 오늘은 IT 쪽이나 제조 쪽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매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저는 역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들 자체가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결국 지금이 시장 바닥이다. 라는 관점이 지금 유의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장 사이클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올려주는 그림들의 양상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결국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자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올라가다가 꼬꾸러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변동성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선제적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일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결과치를 확실하게 좀 살펴보고 나서 오히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방으로 좀 잡혀줄 가능성이 있는지 하방으로 좀 내려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오히려 하방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은 좀 관망을 조금 더 유지를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이 리사이클 테스트가 좀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잠깐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지수도 힘을 내지 못한 만큼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상승하는 업종을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과 음식료, 섬유, 의복 업종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 음식료, 담배와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대 강세가,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2% 가까운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반등분을 내준 우리 증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잭스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해보고요. 국채 금리의 하락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 주들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투자하자라고 전해주셨어요. 이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뭐 리오프닝 쪽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준이 어떻게 좀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중립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슈를 믿고 중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는 매수를 들어가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은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좀 소식권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은 저도 좀 유효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부분에서 대부분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테마성을 굉장히 좀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가 지금은 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원전 후쿠시마 이제 방출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6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사료 쪽이나 뭐 이런 기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런 테마주들은 저는 재료 소멸이 좀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날 사고 그날 좀 팔 수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좀 접근은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그간 좀 타격이 좀 컸었던 업종들, 뭐 리오프닝 섹터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여전히 좀 모멘텀이 유효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주가가 빠지면은 지금이 확실하게 좀 저가를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타격을 받을 만한 부분들의 주가는 반영이 돼서 전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단기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좀 안 좋아서 빠진다는 부분들로는 해석을 안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계속 좀 집중적인 체크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 테마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상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만큼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재료 소멸이 굉장히 좀 빠르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내가 좀 수익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이 중장기 투자로는 적합하게 투자를 해볼 시기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가져가야겠네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여전히 지금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는 지금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결국 오늘도 엔비디아가 상승분을 거듭 반납을 하고 마감을 해주고 네. 나서 HBM 쪽 관련주들이 좀 하락분으로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이 하락분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 반도체 업황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시기인 점이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슈 플로우 부분들이 워낙 좀 강하게 나와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줄 뿐이지 앞으로 좀 GPU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혹은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하반기 때는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공존을 하는 부분들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반대로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뭐 AI 챗봇이라든지 AI 시스템 자체는 연산 속도, 처리량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럼 결국 처리량이 빠르게 되면은 HBM, GPU에 들어가는 HBM 수요는 더더욱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주가 증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수주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주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 생산 라인 부분들에서 생산량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이고 네. 지금 밸류상으로 볼 때 뭐 고평가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좀 보면 됩니다. 루닉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외형 성장폭이 확실시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수주가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외형 성장폭은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떨어질 때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분할로 좀 저는 좀 대응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뭐 실적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 뭐 AI 관련주들 어제 많이 좀 강세를 네,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 힘이 좀 빠진 모습이에요. 네네. 아주 잠깐의 단기적인 약세에 그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빠진 거는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지켜주지 못하고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이 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밸류로만 놓고 볼 때는 엔비디아 밸류도 지금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월가 측에서 나오는 말은 반은 밸류가 높다, 반은 여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공방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에서 바라볼 때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 부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럼 보통적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후에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밸류상으로 볼 때 외형 성장폭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수 있고 모멘텀이 계속 견조하게 있는 기업들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들은 그냥 단기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 취지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의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은 저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흐름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종목 SOS 시간에서는 한성기업과 휴비스 TFE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TFE의 경우에는 잠시만 조금 손을 놓아보시고요. 연내에 북미 진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아모레 퍼시픽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발 이슈와 관련해서 유커가 돌아왔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의 승부수는 HBM 반도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부 시작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